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어리석음. 2. 한국파워의 비결. 3. 외국인들의 반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공격이 가능해졌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높아졌다고 자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그저 한없이 약해지는 줄만 알았겠지. 하지만 일본은 안보 정책으로 인해 잠시 웅크리고 있었던 것뿐이고, 일본을 무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일본도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안보 정책 변경 뉴스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댓글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혼란을 틈타 본격적으로 안보 정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범국가라는 타이틀 때문에 군사력을 오로지 자국 방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조금씩 헌법을 바꿔가며 일본도 다른 나라 공격이 가능해지도록 수를 쓰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대놓고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특히 한국을 거론하며 신나하기 시작했죠. 헌법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과 무기 산업이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으로까지 올라왔고, 무기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이 쳐다도 볼 수 없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일본의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던 헌법이 조금씩 개정되고 있으니 한국의 발전을 뛰어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일부 극우 세력들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변경되자마자 한국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고 신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움츠려 있던 군사력과 무기 산업이 한국처럼 제약 없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한국 따위는 일본의 상대조차 안 된다는 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련된 뉴스에 일본 네티즌들은 유독 한국을 겨냥하며 신나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올라오자 외국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과거처럼 일본이 한국을 절대 식민지화하거나 침략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역시 같이 멸망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100년 전과는 그냥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보면 된다. 일본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사실 모르겠다. 일본인들의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렇게 자신만만한 일본인들 앞에서 여러 외신과 외국인들은 이렇게 반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정말 객관적인 세계 정세를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외국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일단 알게 모르게 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에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죠. 이는 일본의 수입품 가운데 한국산의 비중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해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수입 품목 가운데 한국산 비중이 90% 이상인 품목은 29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0% 이상 독점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66개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 과거 일본의 독보적인 시장이었던 전자 관련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한국이 마음먹고 규제를 해버린다면 일본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디램만 보더라도 세계 디램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공급한 물량은 70% 이상입니다. 외국 업체와는 기술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고성능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라면 전 세계 어디서 해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TV용으로 쓰는 대형 올레드도 중국이 시제품을 내놓았지만 아직은 그 누구도 한국의 아성을 넘볼 수 없죠. 일본의 경우 한국산 올레드가 없으면 TV를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일본 전 국민이 한국의 올레드를 사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본 국민들이 TV를 구매할 수 없는 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연관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게다가 최근 불어닥친 한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염병 이후 일본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곳이 있다면 바로 온라인 시장인데요. 많은 일본 기업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밖이 아닌 집에서 옷을 구매하려는 일본인들의 소비 심리에 맞춰 자신들의 제품들을
인터넷으로 팔려는 시도를 해왔죠. 그리고 이런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한류에 빠진 일본인들이 직구를 통해 직접 한국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죠.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한국 제품 직구 시장 규모는 약 2,80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차 한류 붐의 영향으로 최근 일본에서 한국식 패션이 유행하며 압도적으로 일본 직구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한류도 한류지만 결국 수많은 일본인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 일본 제품에 비해 높은 품질을 가졌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산 식료품과 화장품, 패션 브랜드들의 일본 내 선호도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죠. 또한 한국 제품을 산 일본 소비자들의 특징은 반복 구매율이 높다는 것인데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로 인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인기를 끄니 수많은 일본 상인들이 한국에서 옷을 직접 대와 자신들의 쇼핑몰에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현재 동대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닌 일본의 상인들이었는데요.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자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의 길거리 패션 제품들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일본인들의 이러한 폭발적인 한국 패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본 상인들은 한국 길거리 패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에 찾아와 밤을 새며 옷을 가져가고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간 동대문 의류들은 큐텐 재팬, 디홀릭 지그재그 등의 한국 의류 특화 온라인 패션몰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베이 재팬이 운영하는 큐텐 재팬에 따르면 지난 8월 K-패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8%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TV와 같은 제조 산업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로 인한 패션 시장까지 완전히 한국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온라인 시장만 한국이 강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온라인 주문도 폭주 중이지만 한류라는 시대의 트렌드를 직접 즐겨보고 싶은 한국 매니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칸비니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칸비니는 한국의 일본어인 칸코쿠와 편의점을 뜻하는 콤비니의 합성어로 일본의 전염병이 극심할 당시 오픈한 가게입니다. 전염병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이 별로 없었기에 당연히 망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한류의 힘은 전염병도 뚫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도쿄 인근 도시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 1호점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현지 언론과 방송에 소개되었고 현재는 무려 2년 만에 19호점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칸비니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의 유통시장을 먹여 살리는 것은 사실상 한국 제품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한국 식료품을 사려면 도쿄 등 대도시에 있는 한국 전문 식품점에 가거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류가 일본을 장악한 지금은 다릅니다. 도쿄 신바시에 있는 대형 슈퍼마켓에는 5종류가 넘는 한국 김치와 10여 종의 소주, 막걸리 등 한국산 술이 진열대의 한쪽 면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2에서 3년 사이 일본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점에서도 한국 라면과 만두, 소주 등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몇몇 일본의 편의점들은 막기보다 한국의 김밥을 더 먼저 내놓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하는데요. 도쿄 시부야에 있는 대형 잡화점 메가돈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 2층에는 원래 해외 식품 코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한국 식료품 매장이 되어버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꼬북칩, 허니버터칩 등 수십 종이 넘는 한국 과자에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비빔면 등 한국 슈퍼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죠. 결국 전염병 때문에 한국을 가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콕 문화가 자리 잡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으려는 일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급격히 줄어가는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일본 유통업체들이 결국 한국 식료품을 매장에 적극적으로 들여놓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제는 한식마저 일본의 각종 유통업체들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유통업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유통업체가 한류로 인해 회복되는 추세가 보이자 여타 다른 일본의 기업들도 너도 나도 한국 상품으로 이른바 업종 변경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매장을 직영으로 1000개 점포나 운영 중인 치요다 기업과 그룹사로서 의료매장 332개의 점포를 운영 중인 상장사 맥하우스는 떨어지는 매출을 극복하기 위해 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건 바로 기존의 매장을 한국 제품 전문숍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국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코코아의 송기동 대표였죠. 송 대표는 한국의 웃음을 상징하는 하하하우스라는 브랜드를 제안했고 그렇게 지난 9월 첫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예상대로였는데요. 단숨에 일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매출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편의점이나 대형 마켓 또는 대형 쇼핑몰 등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일본의 유통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팔지 않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본이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분야는 여기서 끝인가 싶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만큼이나 한국에 도움이 절실한 일본 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엔터 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초코물급 여자 연예인이 한국 엔터회사인 하이브의 일본 자회사에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주인공의 정체는 히라테 유리나였는데요. 히라테 유리나는 일본 최정상급 걸그룹의 센터로 활동하다 솔로 생활을 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 클라스를 리메이크한 록pon기 클라스에서 여주인공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효리나 수지 정도의 거물급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을 대표하는 연예인이 한국 기업의 품으로 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의 엔터 산업은 JYP, CJ, 하이브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 현지 연예인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내는 방식으로 일본 시장을 거의 장식하고 있죠. 그동안 주로 현지 신인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방향이었으나 이번에 하이브 재팬은 히라테 유리나라는 이미 업계 거물인 연예인을 이적시키는 획기적인 시도에 성공하면서 이제 일본 연예인들은 성공하기 위해 한국 소속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마저 생겨나고 있다 합니다. 그동안 일본 엔터 업계는 자니스를 비롯한 고인물 회사들이 장악하면서 전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경쟁력이 갈수록 도태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엔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현지 공략은 일본 엔터 업계 입장에서는 공포로 다가올 정도로 무섭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상 일본 엔터 산업을 한국이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류의 일본 잠식이 더욱 굉장한 이유는 일본에서의 한류의 인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한류가 최근 몇 년 동안 폭풍 성장을 이루었다면 일본의 한류는 4차 한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즉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류에 오래전부터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연가에서 시작된 1차 한류를 시작으로 동방신기 세대를 걸쳐 넷플릭스와 같은 OTT와 SNS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초등학생들까지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한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며 또 그만큼이나 일본의 문화를 잃어갈 수 있는 무서운 시장인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일본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속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을 건드리게 되면 일본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모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력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는 예전처럼 일본이 한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산업, 문화 모든 걸 제쳐두고 군사력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과연 일본이 한국을 저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군과 맞먹는 한국의 육군 전력 때문이었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육군 전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라는 나라 바로 밑에서 항상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험한 산악 지형과 강, 바다까지 모든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훈련을 받아온 한국의 육군은 미군 전력보다 때로는 더 뛰어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징병제로 인해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왔고 예비군으로 있다 보니 이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전력으로 알려지고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자주포 68%를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독일의 전차마저 못지른 K2 전차 그리고 최첨단 현무 미사일 등 이제는 무기마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한국의 험한 산악 지형에 맞춰 개발되어 왔죠. 또한 역사적으로 한국은 계속해서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고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미군들마저 한국군을 보면 살이 떨리게 무서워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죠. 결국 외국인들의 시선에서는 군사력만 보더라도 한국이 일본에게 밀릴 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말 일본이 전투기나 이지스함을 통해 한국 영토를 공격한다고 해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상전으로 마무리해야 하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한국 영토에서 한국의 육군을 무찌르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전범국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자기 방어에만 치중하는 동안 한국은 일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통해 인정받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더욱 안정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안보정책 변경으로 한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일본인들의 주장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이 죽자는 소리야. 문제는 그 이유지. 둘 다 나라가 망해도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살려 또다시 부활하겠지만 글쎄, 일본은 모르겠는걸? 게다가 일본은 지금의 경제 기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미 예전에 벌어놓은 걸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준이거든. 한국은 문화산업 하나만으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고 한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도 차고 넘친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지. 일본이 한국을 이기겠다고? 막말로 한국이 수비에만 전념해도 일본은 한 달도 못 돼서 스스로 나가떨어질 거야. 해군을 바탕으로 한국에 상륙한다고 해도 절대 한국의 육군 전력을 뚫지 못한다. 애초에 일본의 모든 제약이 풀려도 한국처럼 방위산업이 성장하려면 100년은 더 걸린다. 현재 한국 수준의 방위산업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오히려 혁신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뛰어난 부분도 있다. 일본이 무기고를 푼다고 해서 대체 어떤 나라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에게 무기를 사겠어? 무기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고 전범국가라 적도 많아.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을 모든 나라가 아는데 지금 한국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한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한국은 일본의 악의적인 수출 규제를 무사히 막아냈는데 일본은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문을 잠그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일본은 과거의 한국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걸? 이미 한국 제품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니 말이야. 시민혁명이 일어날지도 몰라. 일본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한국이 북한과 동일하는 게 더 빠르겠다. 대체 일본인들은 헐 믿고 저러는 거야? 현재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으면서 말이야. 안보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봐야 아직 비교도 안 된다. 그리고 전범국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지 못하도록 국제사회는 더 엄격해져야 해. 지금의 한국을 아직도 1900년대로 착각하고 있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경제적인 것을 빼고 군사력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을 함락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야. 한국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우후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방위산업의 성장이 곧 군사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도대체 왜 일본의 규제가 풀리면 한국의 방위산업보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더 모르겠다.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아시아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영향력이 달라. 지금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다른 나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지속적으로 자신들과 관계를 해온 한국이겠어, 아님 내수시장에만 갇혀있는 일본이겠어? 답은 뻔하지. 일단 육군만 비교하면 한국이 사실상 압도적이고 공군은 일본이 숫자는 더 많아도 요즘 추세로 보면 화력은 오히려 한국이 더 강하다. 해군은 물론 일본이 강하긴 한데 지금 한국의 성장력이면 그것도 조만간일 것 같아. 근데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벌일 일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일본인들도 그걸 아니 괜히 말로만 저러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단순히 군사력으로 전쟁이 해결되지 않아.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며 특히 외교적인 문제는 무시할 수 없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무조건 한국이 유리해. 이미 한국과 일본은 여러 산업적인 측면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런데 한국은 점점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날이 갈수록 그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지. 결국 한류의 힘 덕분이죠. 일본이야말로 한국의 한류를 가장 가까이서 느꼈으며 가장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정말 모든 규제가 풀려 방위산업에 집중할 때 한국은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때쯤이면 아마 한국은 토비 안에 드는 방산강국이 되어 있을걸? 공감이네요. 그리고 이미 성능과 가격, 게다가 속도까지 확실히 보장해주는 한국을 두고 굳이 일본에게 무기를 살 필요도 없죠. 일본이 한국과 같은 방위산업 수준의 운용 능력을 보여주려면 최소 5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지금 일본 무기가 보여주는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지. 이미 일본은 정부와 방산업체 사이에 비리가 너무 극심해 회생 불가일 것입니다. 제약이 풀린다 해도 말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해봐야 아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 안 봐도 뻔해 보여. 일본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 놀랍다. 나였더라도 한국 무기를 선택했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